은희 약사님, 피임약 하면 호르몬제로는 알고 있기에 뭔가 먹으면 안 좋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자로서 내가 먹는 약이 아니기에 약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젊은 연애 시절 여친에게 권해줘 본 적도 없고, 알아서 먹으면 뭐 그런가 보다 정도 했는데,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대부분 뭐 피임약이면 콘돔만 생각하겠지? 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피임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육아하는 약사 은희 약사입니다. 지난 시간엔 4호 피임약에 대해서 설명드린 반면 오늘은 일반적인 피임법으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러한 호르몬제는 피임을 위해서도 복용을 하지만 우리의 생리주기가 불규칙할 경우에 28일로 맞추기 위해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드시기도 한답니다. 피임약의 원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의 체내 농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우선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은 여성의 2차 성징이 일어나게끔 하고 자궁 내막을 어느 정도 두껍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임약의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난자의 성숙을 막게 되는 거죠. 다음 프로게스테론.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의 내벽을 두껍게 유지시켜서 우리의 수정란이 착상하기 좋게끔 폭신한 자궁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자궁의 움직임을 좀 줄여서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임약의 이 호르몬에 의해서 자궁벽, 자궁 경부를 두껍게 해주고 배란을 억제하여 수정이 될 수 없게끔 환경 조성을 해줍니다. 피임약 복용 방법! 여성의 생리주기의 정석은 28일입니다. 21일 동안 식사에 상관없이 일정한 시간에 이 약을 복용하시고요. 남은 7일 동안은 휴약기간을 가지게 되시는데요. 이 휴약기간, 그 7일 동안에 생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리하는 도중에는 피임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닙니다. 생리를 하게 되면 자궁벽이 탈락하면서 수정란이 있다 하더라도 착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임신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생리 시작일 때부터 복용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난소에 있는 미성숙한 난자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말인데요. 이때 우리가 피임약을 복용해서 난자의 성숙을 얼른 막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만일 생리가 이미 시작한 다음에 복용을 하셨다면 콘돔과 같은 보조 피임 요법도 병행해주세요. 이와 별도로 단순히 생리일을 며칠 미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중요한 면접, 약속, 여행, 아니면은 남친과의 특별한 밤, 여러 가지 이유로 생리일을 늦춰야 된다면은 생리 예정일보다 적어도 7일 이전부터 이 약을 드시기 시작해야지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생리가 4,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드시긴 드시되 효과가 확실하다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호르몬제이다 보니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용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나 복용할 시간을 까먹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만일 복용할 시간을 잊은 지 12시간이 안 지났다 하면은 생각난 즉시 바로 하나를 드세요. 그런데 12시간이 지났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냥 바로 하나를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 복용해야 될 원래 정해진 그 시간에 그냥 드시면 됩니다. 만일 이때 다음날 먹을 것과 겹치게 된다면은 한 번에 2알을 드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이때는 적어도 한 7일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돔과 같은 그런 피임 요법을 병행해주세요. 피임약 21알을 다 먹었는데 내가 여행이 그 뒤에 붙어있어. 좀 더 생리를 늦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다면 3팩을 뜯어서 그냥 쭉 더 드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7일 동안 또 휴약기간을 가지고 새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후 피임약을 대신해서 경구 피임약을 이만큼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셨다가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갑니다. 경구 피임약의 종류. 이 경구 피임약에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모두 에스트로겐, 즉 에치닐 에스트라디올이라는 그 성분은 동일하지만 프로게스테론 유도체 이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유도체 그 차이에 의해 세대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세대. 1세대는 고용량 에스트로겐 요법인데요. 이 약들은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시판되고 있지 않습니다. 레보노르게스트렐. 2세대는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는 유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에이리스, 미니보라라는 일반 약이 있습니다. 3세대. 게스토덴, 데소게스트렐이라는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유도체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머시론, 마이보라, 미뉴엣, 멜리안이라는 피임약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에는 드로스피레논이라는 유도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야즈와 야스민이 있는데 이 4세대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지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르몬 제제이다 보니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반응을 조절하면서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에스트로겐이 높을수록 혈전 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 약으로 구입하는 피임약에는 그렇게 유의할 정도의 에스트로겐 농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외에도 유방통, 편두통, 구역구토, 멀미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 프로게스테론. 이 호르몬의 농도가 높을수록은 안드로겐 부작용 때문에 여드름, 체모가 증가, 체중 증가, 우울감, 피로,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임약의 세대에 따라서 성분의 차이가 약간씩 있었는데요. 그 함량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부작용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2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프로게스테론의 농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즉 다시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2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혈전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안드로젠 부작용은 낮아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2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더 월등히 좋은 약이다. 최근에 개발됐기 때문에 더 좋은 약일 것이다.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피임약을 잘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혈전에 위험이 있다 싶으면은 4세대보다는 3세대나 2세대의 약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아니면 나는 체중 증가나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있다 싶으시면은 4세대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알맞는 피임약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였습니다. 안녕.